자, 12월의 첫째 날 불타는 주식 두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부터 올라줬으면 좋겠지만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떨어지면서 2,5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2,50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이 0.5% 마이너스 827포인트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305원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늘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빠지는 날이었고 나머지 테마성 혹은 뉴스 이슈성을 가진 종목들은 들쑥날쑥하던 아주 다이내믹한 하루였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2% 오르면서 28만 원. 하지만 에코프로는 3% 마이너스로 72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이고요. 두산로보틱스가 4% 빠지면서 88,800원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7% 넘게 오르면서 TL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슈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6% 가까이 빠졌습니다. 4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렇게 금요일 그리고 12월 첫째 날 거래일 관련해서 종잡을 수 없는 좀 부진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쪽 상담소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불타는 주식 둥이 금쪽 상담소 이제 종목 상담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주둥이 노란톡이나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전화 주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저희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에 상담 남기실 때 종목하고 평단가하고 수익률 그리고 짧게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조금 더 답을 드리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금요일도 달려봐야 할 텐데요. 그럼 금쪽 상담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 대한 짤막한 평가 딱 한 줄씩만 듣고 갈까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그들은 나빴다. 그들은 나빴다? 네, 누가 나빠요? G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G엔솔 GM. 못됐죠. 일단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GM에 대한 저의 개인적 생각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자사주까지 매입해줘? 주주환원 정책 잘해주네. 어. 역시 나도 미국 증시나 좀 해야 되나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네. LG엔솔한테 돈 더 달라는 거 보고 역시 미국은 개인주의가 좀 심하구나 라고 느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게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돈 좀 더 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뭐 법적으로 뭐 제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같이 돈을 모아서 공장을 하나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IRA에 대한 수혜금을 만약에 50대 50으로 돈을 모아서 공장을 만들었으면 50대 50으로 이제 나눠 갖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거래인 것 같은데 85% 줘 이렇게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아무래도 미국 내 다른 기업들과 가장 이 조인트 벤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기업이다 보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른 기업들도 우리한테 이러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 또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온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도 만약 같이 이제 만들었던 완성차 기업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치고 가야 할 자리였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쉬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웬만하면 한번 고점 트라이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들 때문에 밀렸다. 좀 세게 나가야 돼요. 네? 세게 나가야 돼. 세게 나가야 돼요? 네. 어떻게 세게 GM 나가요? 필요 없다니네. GM 필요 없다? 계약 깨자. 어. 딱 이렇게 세게 한번 딱 배터리 딴 데서 구해라. 중국 거 써라. 오. 딱 이렇게. 그럼 나 알겠어. 중국 거 쓸게 이러면 어떡해? 중국 거 못 쓰잖아요 지금. 어. 미국에서 중국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세게 나가자. 세게 나가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장에 코멘트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가가 하락했네. 시가가 하락했네. 네. 첫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월봉의 시작인데 사실 하락 출발을 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12월 달 눌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5일선 살짝 이탈시켰기 때문에 네. 내일 시가 다시 뭐 상승 출발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와 주지 않는다라면 좀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12월 첫째 날이지만 또 아직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요 OX는 아직은 아니고요. 네. 잠시 후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인님의 투자 종목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현대로템, ALT, LG엔솔, 한화, 티웨이항공 이렇게 들고 계시고 비중도 쭉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TA항공이 35% 그리고 현대로템이 25%로 그 다음으로 많고요. 수익률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엔솔이 마이너스 13%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 자, 호인님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김태성 이사님하고 이주연 대표님이 요 종목은 진짜 내가 꼭 언급을 좀 해주고 싶다. 요 위치에 요 상황을 보니까 요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게 CG가 있을까요? 예, 그거 한번 CG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보면 두 분이 좀 갈립니까, 요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이사님은 현대로템, ALT, LG에너지솔루션은 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태성 이사님 말고 이주연 대표님은 한화, 티웨이항공, 여기는 내가 코멘트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손을 거쳐서 이 포트폴리오가 더 건강하고 상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가장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종목은? 아무래도 현대 로템이 아닐까 싶어요. 로템? 네. 이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으니까 좀 말씀 먼저 좀 가져가라는 네. 뜻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 가지 좀 찝찝한 건 있죠. 일단 어제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제 이 섹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대다수의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조금은 좀 급하게 오른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를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 리포트라든지 어떠한 뉴스 때문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가파르게 오르는 대신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이제 포인트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냉전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방산에 대한 지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예. 두 번째 이제 나토에서도 지금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비용들은 다 줄이더라도 방산 비용은 좀 늘렸다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모두 국내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판로를 찾아 나서는 것은
해외 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폴란드 쪽 그리고 거기 이어서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새로운 나라들과 이제 링크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이제 다소 아쉬운 것은 오늘 사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기준으로 사셨다면 저는 사실 현대로템보다는 LIG 넥스원 혹은 하나솔루션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 악성 매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없는 쪽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로템은 뭐 그들이 가면 따라가겠지만 좀 조정이 깊잖아요. 조정이 깊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고 상승이 나올 때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지는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도 25%로 좀 크고 네. 어쨌든 방산주는 지금 흐름 자체상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그렇죠. 오늘 단기적으로 계속 며칠 동안 올라왔을 때 요 포인트에서 잡았던 게 살짝은 불안불안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그렇죠.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로템보다 굳이 나은 거는 LIG 넥스원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방사는 또 흐름상 같이 가면 다 같이 가지 않아요? 아닌가요? 거의 같이 가죠. 거의 같이 가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케이. 요거는 로템은 김태성 이사님이 100점 만점에 지금 요 비중과 요 자리를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70점. 70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합격점 정도로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요거 CG 한번 다시 나가겠습니다. 요게 두 분이 좀 겹치는 종목 있어 CG가 다시 나가는데 두 분 다 아까 로템 김태성 이사님의 체크가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화 쪽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두 분 다 한화 쪽에 코멘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티웨이 항공 네. 비중 제일 높아요 35%. 네. 근데 마이너스 13%예요. 네. 요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 네네. 뭐 지금 마이너스 13% 굳이 손절할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해요. 사실 비중이 조금 작으셨으면 저는 뭐 추가 매수를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비중이 이제 35%나 되다 보니까 사실 요거는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됐을 때 좀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보면 일단 뭐 비중이 조금 다 각양각색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종목들을 베팅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일단 여기 티웨이 항공 한 20% 정도 가져가시고 뭐 현대로템도 한 5% 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짜잘하게 가지고 계신 것들 네. 이런 데다가 비중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공주들은 뭐 이미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죽다가 살아났어요. 간신히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을 마치고 살아나고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죠. 네. 폐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침을 하시는데 혹시 그렇네요. 그런 건 아니시죠? 폐렴이 몰려오고 있다는데 옆에서 켈렉켈렉 적절한 리액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적이 올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컨센서스 잡혀 있고 내년 좀 안 좋아지고 내후년 뭐 좀 안 좋아지는데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단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던 게 이제 팍 터지면서 이제 좀 실적이 좋은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원만하게 평소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사실 적은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가격단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뭐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종 뭐 퍼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 쪽은 워낙에 이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뭐 지금 올해 뭐 컨센서스 한 1,500억 내년에 1,000억 이상씩 이렇게 찍힌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업사이드 한 50%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시총 뭐 한 6,000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수익은 좀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유를 하시되 다만 매수가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지금 적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예. 그런 쪽을 좀 이렇게 맞춰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실적 봐도 금년 실적이 한 1,500억 정도 찍히고 시총이 4,500억이니까 사실은 이보다 쌀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항공 쪽은 뭐 그 M&A 합병 이슈도 막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이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2018년, 9년 이때쯤에 아마 나왔던 게 이게 LCC 항공사들 그 뭐 글로벌적으로 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합병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면 하나의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 좀 갖고 가시면서 위쪽으로 크게 수익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흔들리는 구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전화와 그 유튜브 채팅으로 받고 있고요. 전화번호 하나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2-2184에 1005번으로 주시면 되는데 요거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바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선착순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하고 현대 롯데메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김태성 이사님한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궁금하네요. 마이너스 13%, 49만 5천 원에 사셨는데 오늘 종가가 42만 8,500원. 요거는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사실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손절이 맞죠. 예. 그런데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기의 위치 자체가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셨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잘 가던 상황이 아니라 3분기 내내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손절 대응보다는 비중을 확대하는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이 LG에너솔루션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던 것들이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난 그러한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분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다수가 따라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저는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이야기 드리더라도 손절을 못 하실 게 저는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 같아도 아마 지금은 손절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는 타이밍도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우선 불확실성한 이 뉴스가 어느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저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그러한 노이즈들이 잘 해결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비중을 한번 그러니까 앞서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비중을 줄이는 걸 좀 이야기할 텐데 비중을 줄여서 현금이 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셀 기업 삼성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사볼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어찌됐든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GM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강경하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협의점을 찾아갈 것인지 예. 시간이 필요한 이슈라서 너무 우리가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묶어서 요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하늘님께서 종목 네. 상담을 주셨는데 삼성 SDI 48만 원에 사셨고 비중은 25%, 현재는 44만 원 정도니까 44만 8천 원 정도니까 한 8% 9%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 SDI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GM 때문에 그런가요? 계속 내려가면 어쩌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주연 대표님부터 짧게 코멘트를 해 주실까요? 더 사죠 이렇게 이제 좀 더 사라고요? 네. 그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국은 저는 이 산업에 대한 의구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긍정적으로 긴 관점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최저점이었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41만 7천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단순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은 자동차 판매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뭐 전기차 판매 목표치 역시 이제 뭐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에서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보이나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2024년 되면 확실하게 또 느끼게 될 거고 뭐 합의점 찾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면서 야 5대5 하든지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호구는 아니니까 네. 아니면 파라소닉과 그냥 사업하던가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라면 일단 기다리셨다가 최저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41만 7천 원이에요.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시고요. 만약에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일단 손절을 해놓고 흐름을 지켜보시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EBC 경제 금요일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그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케이. 근데 요 이슈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GM이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보조금 85%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구글 거 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뭐 나오기는 나오는데 확실하게 메이저 언론에서 요거를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디 발인지 레퍼런스가 어딘지 소스가 어딘지는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거의 찌라시 수준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지금 다루는 뉴스는 없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날 이게 좀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는 쪽으로 판명이 난다면 주가 오늘 빠진 것도 또 월요일 장 분위기와 같이 더 많이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늘님의 삼성 SDI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로템 했고 티웨이항공 했고 LG엔솔 했고 두 분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한화에 대한 코멘트가 있습니까? 네. 요거는 비중은 제일 적고 수익은 1% 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이 코멘트가 있으신지 김태성 이사님부터. 일단 올해 연말은 아무래도 이제 주도 업종 반도체가 더 갈 것이냐, 2차 전지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포트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배당의 매력도 높지 않고 변동성도 없고 지금 비중이 전체 계좌의 5%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좀 추론해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몇 프로의 수익을 기대를 하셔서 이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압축을 하는 게 맞다. 여기 이제 현금 비중 5%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약수익에 이제 챙기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 중에 반도체 기업의 ALT가 하나 있잖아요. 예. ALT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이쪽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기업이 좋지 않다라기보단 이 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기업은 아니다. 의미 있는 수익률 혹은 수익금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화가 미래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주사로서도 그런 뭐 안정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포트의 전반적인 성장주 혹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보다 하나 그냥 느긋하게 간다는 의미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를 사실 거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셨어야지 왜 현대로템을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공격적이면서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각자 성향이 좀 다르신 네. 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한화 어떤 코멘트입니까? 저는 이제 요 한화를 넣으신 거 보니까 딱 그 성격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느긋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좀 사기 힘든 종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지금 비중이 좀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 만약에 티웨이 항공이 좀 올라줘서 예. 이게 수익권으로 들어가신다면 뭐 티웨이 항공의 비중을 좀 축소하셔가지고 한 10% 정도는 하나를 추가로 더 사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일단 그 기업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주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지주사들 중에서 어떤 수익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단에서의 밸류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보통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카운팅 되면서 이거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별도 재무로 봤을 때도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싸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주사 쪽으로 카운팅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방산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을 지목했단 말이죠. 내년에 사실 2차 전지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뭐가 될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생각에서 하나 더 붙어서 방산 요거까지 이제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아니었던 부분이 강점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한화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LIG를 살까, LIG 넥슨을 살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뭐 ETF 사도 되겠지만 한화를 그냥 사면 그냥 방산 풀 패키지 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배당이 한 3% 조금 안 되지만 지금 뭐 어디 예적금보다는 적긴 하지만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되고 했을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배당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산의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단은 일단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네네. 추가를 하면 한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려서 조금 불편한데 포트내에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이 있기 때문에 유사 섹터를 지금은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로템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은 더 핸들링하기에는 수월한. 근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엄청 많으신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사고 편하게 매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현대 로템은 좀 올라가면 팔고 아까 얘기하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사는 게 좀 LIG 그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산 섹터를 보면 항상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안 오른 것들 찾아서 사실 네. 사시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포트 옆에 이거를 왜 사셨는지도 같이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유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템 어떤 거를 모멘텀으로 보고 사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ALT는 마지막으로 김태성 이사님이 코멘트할 게 있다고 하셨죠? 네. 이거 저 몰라가지고 뭐 하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턴키로 이제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이고 또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이 양자암호 기술과 좀 엮이면서 테마적인 흐름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를 놓고 보면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2차 전지와 반도체잖아요. 근데 만약 주도 업종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저는 만약 이 반도체가 비중이 10%면 2차 전지도 10%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 밸런스가 너무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크고 반도체 쪽은 지금 너무 다소 이제 작은 상황. 아마 이번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좋고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좋고 반도체 관련 종목 좋다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지? 아마 며칠 동안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외 보려면 하나에서 만약 매도를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셔서 매도를 하셨다면 그 비중을 가지고 ALT 쪽의 비중을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저 ALT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물량들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장한 날의 고가를 좀 넘어가면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ALT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테마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 모두를 지금 고객사를 갖고 있는 비메모리, 후공정, 반도 패키징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로템, ALT, LG엔솔, 한화, 티웨이항공 5종목인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 짧게만. 개인분들 중에서 네. 거의 ETF급으로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한 네. 20종목, 30종목 이렇게. 양반입니다. 양반이에요? 네. 아, 그래요? 어저께 한 분은 250종목 가지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그 지수와 함께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아유, 그거 그냥 ETF 하시지 왜 그 250종목 다 관리가 안 되실 텐데.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사신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좋다 하면 좀 사고. 아니 그래서 개인들이 좀 들고 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4종목 진짜 많으면 5종목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제가 왜 샀는지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전략을 보고 들어갔는지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이상이면 개인들이 몇 종목 정도 있는 게 좀 괜찮습니까? 개인들 기준으로 김태성 기사님. 저는 종목수보다 계좌를 2개로 나눠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와 그럼 더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지 않습니다. 왜요? 한쪽은 대형주, 아, 한쪽 계좌는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순위 안에 뭐 10위권, 20위권 안에 네. 들어가는 종목은 그 계좌에서만 모아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개별주들. 그러니까 개별주들을 하실 때 저는 4종목, 5종목이 이제 적절한데 네. 그 종목 수를 이제 압축하기보단 계좌를 좀 나눠서 대형주로 모아갈 종목하고 오케이. 단기적으로 공략할 종목하고 좀 나눠야 돼요. 나눠서? 안 그러냐? 왜 그러냐면 나는 처음부터 모아가기로 했는데 사람 마음이 이 다른 종목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섞이면 안 되니까.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보이면 이걸 좀 매도하고 이걸 살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를 처음부터 저는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계좌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사고, 그렇죠. 한 계좌는 뭐 신라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5종목 괜찮습니까? 5종목. 저는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계좌 3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요. 와, 일단 3개. 예, 그 중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은 거의 안 열어봐요. 이제 포트만 사놓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로 하는 계좌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 계좌는 약간 그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돌파매면 돌파매매 아니면 종가매수면 종가매수해서 어떤 수익률,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단타 계좌인데 단타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2종목. 그래서 짧은 매매를 하는 계좌는 가급적인 종목이 적을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뭐 한두 종목 하시는 게 맞고 중장기는 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면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종목 수도 압축을 해야 되고요. 네. 5종목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는 뭐 10종목도 괜찮고 20종목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가 회전만 잘 시킬 수 있다라면. 저 본인의 캐파와 그리고 성향을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건 전제로 항상 깔고 가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호이님 저희가 드린 요 포트 상담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로템, ALT, LG엔솔, 한화, 티웨이항공 이렇게 전반적인 포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상담이 몇 개 올라와서 투자 전략 저희가 상담 실시간 유튜브 상담,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고 돌아와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